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김경식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캠벨 에이시아입니다. 에이시아는 6.25 전쟁 척척 박사, 꼬마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10살 때 6.25 전쟁 유엔군 참전용사들께 감사 편지 쓰고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전용사님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예, 대단합니다. 자, 그 기회를 계기로 6.25 전쟁에 관심을 갖게 됐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를 찾아오시는 참전용사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왔어요. 잘 왔어. 오늘 주제와 딱 맞는 손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강아랑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군으로 복무 중인 김원필 일병입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널 바라본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현재 어떤 임무를 맡고 있어요? 저는 해군 제7기동전단 소속 소양함에서 갑판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병 생활 마치고 우리 바다를 지키는 늠름한 해군이 되셨는데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훈련 기간 6주 동안 야전교육대 사격, 유격, 화생방 훈련, 해상 IBS, 전투수영을 비롯한 다양한 훈련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기본 정신과 전우애를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의 일원으로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하겠습니다. 늠름한 모습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날 이야기를 에이시아에게 들려드릴게요. 네, 요 깃발 본 적 있어요? 그 유엔군 깃발 아닌가요? 근데 오래돼서 낡은 것 같아요. 유엔군이 창설되고 가장 처음 사용했던 깃발인데요. 72년 전에도 이 유엔기를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72년 전이면 19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인가요? 맞습니다. 1950년에 이 깃발 아래 역사상 첫 유엔군이 모였죠. 자,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한반도요. 네, 그 중에는 16살 소년도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빈센트 커튼입니다. 그 당시에는 16살 소년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나요? 당시에 그 캐나다에선 아주 부유한 집안 자녀들만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커튼이처럼 형편이 좋지 않은 소년들은 공장에 다니거나 나이를 속여서 군입대를 했어요. 중학교를 갓 졸업한 커튼이는 군인이 됐는데요. 자, 이때 6.25 전쟁 지원자 모집 광고를 보게 됐고 주저없이 자신의 이름을 써냈습니다. 커튼이가 자원해서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1950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당시 캐나다에선 6.25 전쟁에 참전하기 원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나라잖아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겠네요. 네, 맞아요. 언론은 늘 냉전의 위험성을 보도했고요. 젊은이들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자유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커튼이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거네요. 네, 커튼이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고 제대한 병사였어요.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커튼이 가족은 영국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이때 독일군 공습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늘 반공에 대해 교육받았어요. 커튼이에겐 6.25 전쟁 참전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네요. 원래 19세 이상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지만 당시는 그걸 증명하는 절차가 허술했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커튼이가 군인으로 복무할 정도로요. 그럼 커튼이 같은 10대 소년들도 6.25 전쟁에 참전했겠네요. 그렇죠.
커트니는 캐나다 특수부대 프린세스 패트리시아 경보병대 소속이었거든요. 여기엔 커트니 또래 10대 소년들도 있었어요. 유엔군은 언제 한반도에 왔을까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남침합니다. 이틀 뒤에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안보리는 북한의 침략을 중지하고 38선 이북으로 돌아가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였을까요? 안보리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전쟁을 벌였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서 한국 파병을 결정했고 바로 유엔군이 창설됩니다. 유엔군이 창설되고 가장 처음 겪은 전쟁이 6.25네요. 맞아요. 1950년 7월 1일 미 제24사단 스미스 부대가 유엔군 이름으로 가장 먼저 한반도에 왔습니다. 이들의 첫 전투지는 어디였을까요? 오산이요. 오산 중미령 전투입니다. 역시 6.25 전쟁 척척박사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네요. 자, 이 전투에서 스미스 부대는 북한 전차 부대와 격전을 벌입니다. 이 전투 결과가 어떤지도 알고 있죠? 유엔군이 졌어요. 북한군 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수적으로 북한군에 밀려서 방어선이 뚫리게 돼요.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그러나 성과는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군 전술을 파악한 거예요. 전투에서는 졌지만 얻은 것도 있었네요. 중미령 전투는 아주 치열한 교전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전투에 이기고도 열흘 넘게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정도로요. 그동안 우리 군이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그렇죠. 이 틈을 타서 유엔군 48만 명이 한반도에 오게 되고 국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 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성공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발판 삼아서 우리는 서울을 되찾고 평양을 거쳐서 북한군 임시 수도였던 강계 인근까지 점령을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복병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때 중공군이 기습을 한 건데요. 아주 머릿수로 마구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공격했군요. 네, 이 국군과 유엔군은요 한경남도의 장진호에서 중공군의 포위가 되고 마는데 하지만 이 중공군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군요. 그렇다면 강추위 아닌가요? 당시 강추위로 우리 군에 사상자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어요. 장진호의 칼바람 때문에 탱크 기름이 얼어붙었고 송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중공군 공격에 전사한 장병들보다 추위로 동사한 장병이 더 많았을 정도였어요. 중공군 급습에 강추위까지. 중공군 공세에 밀린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 계획을 포기하고 흥남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철수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되는 건가요? 하지만 중공군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겠죠.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집니다. 우리 군은 추위와 중공군 이 두 가지 적과 싸우면서 흥남으로 향합니다. 흥남부두에 도착한 우리 군 앞에 펼쳐진 것은요, 드넓은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배를 타고 목적지인 거제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는요 10만 5천 명이 넘는 병력과 차량, 군수물자, 탱크까지 배에 실었어야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절박함으로 모인 10만여 명의 피란민도 있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병력과 피란민, 거기다가 군수물자까지 정말 이동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원래 민간인을 배에 태우는 게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때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중장은 과감하게 결정을 합니다. 피란민도 배 태워라. 흥남을 떠나는 마지막 배였던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이미 군수물자로 꽉 차 있었어요.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60명. 빅토리호 선장 레너드 라누는 군수물자를 버리고 14,000명이 넘는 피란민을 태웁니다. 전쟁 중인 군인이 무기를 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인류애를 보여준 유엔군 덕분에
피란민들이 무사히 흥남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군요. 맞습니다. 흥남부두를 출발한 빅토리오는 12월 25일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긴 항해를 하는 동안 배에서 5명의 소중한 생명이 탄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튼이가 있던 캐나다군은 언제 한반도에 왔을까요? 캐나다군은 해군, 공군, 육군 순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정확한데요. 커튼이가 속해 있던 캐나다 육군은요, 가장 마지막으로 부산에 상륙을 했습니다. 8주 동안 산악 훈련을 받고 1951년 2월에 최전방 전선에 투입이 됐습니다. 기좁은 기차를 타고 올라간 최전방은 참혹 그 자체였는데요. 커튼이는 총에 맞고 쓰러진 전우의 피부가 초록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요. 허다하게 밤을 새우면서 카펫처럼 납작해진 시체 위를 걸어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16살 소년이 전장을 견뎌내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951년 4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국군과 유엔군은 38선 이남으로 철수했고 북한군과 중공군은 기세를 몰아서 횡성, 원주를 거쳐 춘천까지 내려옵니다. 이때 중요한 곳이 바로 경기도 가평이었습니다. 여기 가평 뚫리면 서울로 가는 길목을 내줘야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평을 지켜야 했네요. 그렇죠. 커트니가 있던 캐나다군을 비롯해서 영국군, 호주군, 뉴질랜드군이 이 전투에 모두 참전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투였죠. 자, 이들은 5배나 많은 북한군과 중공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요. 격정 끝에 승리합니다. 유엔군이 가평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서울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 밖에도 많은 나라가 6.25 전쟁에 참전해서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자, 그중에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한 이후에 유엔군이 처음 승리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전투가 지평리 전투입니다. 지평리는 서부와 동부 전선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막지 못하면 전장 주도권을 뺏길 정도로요. 4,500명에 불과했던 미군과 프랑스군이 주축이 돼서 3만 명이 넘는 중공군의 진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우리군은 불리했던 전황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유엔군은 6.25 전쟁에서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원도 화천 일대에서 250번이 넘는 전투에 참가해서 전승을 거둔 부대도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 아닌가요? 전차 한 대 없이 참가한 전투에서 전승을 기록했고 정말 용감하게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멕시코는요, 국가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미군에 배속돼서 함께 싸웠습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이때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낯선 나라. 이름도 몰랐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에 참전하신 유엔 참전용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는데요. 이 협정으로 한반도에서 총성이 멈추게 됩니다. 6.25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네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췄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6.25 전쟁에는 22개 나라가 참전했습니다. 이 중 16개 나라가 전투 병력을 파견해서 용감하게 싸웠고요. 6개 나라가 다친 병사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이 낯선 땅, 대한민국에 온 이유가 뭘까요? 유엔군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답은 에티오피아 셀라시의 황제 연설문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캐나다로 돌아온 커튼이는 전쟁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전 군인이 겪는 트라우마는 군인인 저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쟁의 그림자와 전사한 전우들에 대한 죄책감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운이었을까요? 1997년 커튼이는 혼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합니다. 유엔기념공원엔 커튼이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전우 12명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우들의 묘를 본 커튼이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성도 없이 이름과 군번, 계급, 나이, 사망 날짜만 적힌 동판만이 초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캐나다 전몰 용사들을 기리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초라한 곳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커튼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6.25 전쟁이 점차 잊혀지고 있고 제대로 추모할 계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한국에 머물면서 캐나다 전몰 용사 기념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2001년 11월 11일 3년에 걸쳐서 완성된 기념비가 유엔 기념공원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 커튼이는 11월 12일에 개최할 기념식 하나를 제안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6.25 전쟁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생깁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부산을 향해 라는 의미의 턴 투워드 부산입니다. 2007년부터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유엔군 참전용사님들의 유해가 안장된 부산을 향해 1분 동안 묵념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턴투워드 부산은 2007년 부산시 주최로 처음 열렸고요. 2008년엔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로 격상이 됐고 2020년엔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행사가 왜 11월 11일에 열리는지 알고 있나요? 네, 11월 11일은 1차 세계대전 종전일이자 미국의 제대군인의 날, 그리고 영연방 현충일입니다. 이 기념일은 모두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턴투워드 부산도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하자는 의미로 이 날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중에 11개 나라 군인들이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해 묵념하는 거예요. 저도 11월 11일마다 유엔기념공원을 직접 찾아가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 오신 참전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보훈 외교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 용사 후손을 위한 나눔 의료 사업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엔 참전 용사들 또 그분들의 후손들 이런 분들을 재방한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동안 한 50여 년에 걸쳐서 약 한 3만 4천 명의 장병들 또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본인들이 싸웠던 그 대한민국이 와, 이만큼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가신 바 있고 그분들의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한국과 결연 사업 등을 토대로 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인연이 이제 다음 세대까지 전승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예우로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와서 안장시키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72년이나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참전용사님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분들은 물론 후손까지 돕고 있네요. 72년 전 이 땅에서 있었던 6.25 전쟁. 누군가에겐 잊혀진 역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눈 감는 날까지 붙잡고 싶은 기억일 것입니다. 195만 참전 용사들과 그 용사들을 기꺼이 보내주셨던 가족의 희생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도 몰랐던 낯선 땅, 대한민국을 찾아오신 유엔군 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자 참전 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월 11일을 꼭 기억하고 그날 하루 주어진 1440분 중 1분만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엔군 참전용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I'm Vincent Courtenay, a Canadian veteran of the Korean War. Many great changes have taken place in Korea since I served here 70 years ago. What has never changed is the wonderful spirit of the Korean people. Strong, brave, loving of freedom. Please remember the United Nations soldiers who gave their young lives to make today possible.